0, 1. 자, 여기 학습 목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명과 맺은 외교관계 그리고 여진이나 일본과 맺은 외교관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두 나라들과 맺은 외교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명과 맺은 외교관계는 곧 사대, 여진이나 일본과 맺은 관계는 즉 교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래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나온 거는 사대 관계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랑이야? 명나라랑이죠. 사대 관계를 일본이랑 여진과 맺었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사대 관계는 명나라와 맺은 겁니다. 자, 그럼 조선이 맺는 관계를 여기 두 줄에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정의죠. 큰 나라를 섬기는 뭐? 사대. 이웃나라와 가깝게 지내는 뭐? 교린. 즉 사대는 뭐다?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교린은 뭐다? 이웃나라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래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한번 이렇게 볼까? 왕들 정리해 봅시다. 태종 또 누구 나와요? 이거밖에 안 나오나? 그러면은 태조와 태종은 언젠지를 봐보세요. 태조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죠. 그럼 나라가 건국된 바로 그 직후를 말하고요. 태종은 누구야? 이방원이잖아. 이방원이 뭐 했어? 여기서 한번 복습해볼까요? 이방원 뭐 했죠? 호패법 실시해서 인구조사하고 세금 기반 마련하고 또 개인들의 사병 혁파하고 이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왕이죠. 이거 기억하고 가세요. 자, 태조는 뭘 추진했어? 요동정벌을 추진했어.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지금 처음 나온 말이에요. 태조 이성계의 요동정벌 하면 두 번이 있는데요. 한 번은 위화도 회군을 할 때, 즉 이성계가 태조가 되기 전에 거부했던 요동정벌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한 거야? 회군을 해서 정권을 장악한 거죠. 그 다음에 태조가 된 다음에 조선의 왕이 되어서 요동정벌을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건 왜 했느냐? 바로 정도전이랑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얽혀서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하기엔 너무 어려울 거고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성계가 진짜 요동정벌 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냥 자기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위화도 회군을 할 때에는 자기한테 이익될 게 없으니까 요동정벌을 안 했고 지금은 약간 정벌을 시도해보는 게 왕권 강화에 도움될 것 같으니까 해보려는 거고 결국 사람들은 입장에 따라 선택이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땠어? 요동정벌을 하려다 보니까 명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초반에는 명나라도 저기 웬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고 하니까 견제하려고 하지 웰컴 하지 않는단 말이야.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태종 이후 이방원은 뭘 추구했다고? 안정적인 왕권을 추구했어요. 동아시아에서 왕권이 안정적이려면 중국의 인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명나라랑 야 싸우지 마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쟤네 필요하잖아 라고 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친선을 도모하였다. 그때부터 맺어진 관계가 무엇이다? 4대 관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4대 관계를 맺었어. 그렇다는 건 우리의 행님으로 저 명나라를 모시겠다는 거야. 진짜 행님이 되는 건데 그럼 얘네를 행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 뭘 갖다 바쳐야 돼. 뭘? 조공품. 이거 우리 옛날에 몽골 얘기할 때 조공이란 단어 본 적이 있어요. 조공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바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윗사람들에게 이걸 바친다 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이 조공품이 되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고맙다 아우들아 이거 그럼 가져가라 라고 받는 게 아래에 있는 답례품인데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 좋은 걸 주고 쟤네도 지들 걸 주고 이거 말하자면 뭐야? 지금의 기브 앤 테이크랑 다를 게 없어요. 말하자면 외교인데 우리나라가 꼭 뭘 갖다 바치는 곡물로 주는 진짜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뭘 받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맞는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명나라가 훨씬 강하고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건 조공, 우리가 받는 건 답례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무슨 말이야? 현실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만큼 주고 쟤네는 오히려 이만큼 줬어. 왜? 더 큰 나라라 줄 게 많거든. 근데 이게 의미로는 얘네가 형님 국가, 우리가 아우 국가이다 보니까
조공품, 답례품이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냥 외교 관계예요. 이걸 그냥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니까 뭐야? 당시의 질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볼까? 우린 뭘 줬을까? 말과 인삼. 왜 말이야? 우리나라의 말이 그렇게 좋았나 봐. 인삼 지금도 중요하죠?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 선물 줄 때 고민되면은 그냥 인삼 주면 돼요. 정관장 그럼 저는 수익 관계가 없으니까 PPL이 안 됩니다. 뭐 그런 거 주면은 무난합니다. 왜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잘 나오는 물건이다 라고 주면 명분이 뚜렷합니다. 그쵸? 그 다음 우리가 받는 건 무엇이냐? 약재와 서적. 약재는 여러분 그때 한의학에 기반하면 우리나라에 안 나는 재료가 많겠죠. 이런 것들 중국에서 받으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적들, 얘네 아무래도 발전된 나라야. 우리나라에 없는 연구 성과가 많고 새로운 관점들이 많아. 이런 걸 책으로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어받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았고, 그렇다 보니 아래 나오는 의미가 있어요.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사실 2번과 3번은 나누는 사람 마음이야. 이걸 하나로 2번으로 합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누군가가 써놓은 거를 절대적인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마저도 제가 그냥 관점에 따라 해석한 것 뿐이지 제가 1, 2, 3 나누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두 개를 합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는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1, 2, 3번이 무엇일까? 그거는 정해져 있겠지. 이건 뭐냐? 이 4대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얻은 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또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뭔지 읽어보자. 일단 우리나라가 명나라에서 책도 받고 하다 보니까 뭘 받아들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나라랑 친하게 지낸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뜻이야.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적으로 강대국이 누굽니까? 미국이죠. 미국이랑 아주 친한 관계를 맺는 정권은 백성이랑 좀 그렇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미국과 그만큼 탄탄한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맺는다는 거고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정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선이 명나라랑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왕권이 안정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우리나라가 명나라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나라들도 쟤네 그냥 불황뱅이 나라가 아니라 명나라랑 관계 맺는 제대로 된 나라야 라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단어장에도 있는데요. 실리라고 해요. 실리가 뭐랬어? 실리야? 아니야. 실제적인 이익을 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마냥 바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주면은 얘네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줘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게 더 크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걸로 정리하면 됩니다. 아래에는 교린이 나와 있어요. 교린도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교린이 뭐랬죠? 친분 관계를 맺는 거. 말하자면 비슷한 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이건 누구랑 했어? 여진과 일본이랑 맺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디에 대한 내용이야? 여진 내용이고 아래 이만큼은 일본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아래 또 이만큼은 그 외의 기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라 이름이 기타가 아니라 기타 등등 할 때 기타란 뜻이야. 자, 교린이 뭔지 봅시다. 일단 여진이랑 관계를 맺은 것 중에 좋은 점이 먼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무역소를 설치했어. 어디에? 국경이 뭐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경계지역. 여기에다 뭘 만들었다? 무역소를 설치해서 뭘 했어? 제한적인 교류를 허용했다. 교류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조금 한 것도 아니고 딱 이만큼만 해라 라고 정해둔 제한적인 교류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화한 여진인에게 뭘 주었다? 관직과 토지를 주었다. 귀화가 뭐야?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 이민이랑 비슷하다 보면 돼. 우리는 조선 가서 할게요 라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뭘 줬어? 관직, 돈 벌 수 있는 수단과 토지, 발붙이고 살 수 있는 땅을 줬다. 그러니까 뭐 해라? 귀화 많이 해라 라고 응원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좋았던 관계야. 근데
나빠지는 상황이 옵니다. 여진이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나라 자꾸 약탈을 하자 무엇을 했어? 누가? 세종이. 세종 누구야? 태정, 태세, 문단세 중에 누굽니까? 태정, 태세야 아니면 문단세야? 모르지 않겠죠? 태정, 태세입니다. 첫 번째 세예요. 얘는 그래서 뭘 했냐? 압록강 지역과 구분을 할까? 압록강 지역과 두만강 지역에다가 군대를 파견했어. 누구를? 최윤덕이라는 애랑 김종서라는 애를 파견했어. 그래서 뭘 만들었냐? 압록강에는 사군, 두만강에는 육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걸 외워야 돼요. 압록강, 사군, 최윤덕, 두만강, 육진, 김종서. 따지자면 중요한 거는 사군이랑 육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누가 이걸 같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시험에서 낼지 안 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압사당했다. 육두문자에 이렇게 좀 외웠거든요. 여러분은 알아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한 거로 인한 이점이 무엇이냐? 지금과 같은 국경선이 마련되었다. 사군 육진이 이렇게 있어. 원래는 이만큼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여진이랑 싸우느라 개척을 하다 보니 국경선이 늘어나서 지금 북한이 가진 그 국경선이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역사에서는 사실과 의미가 있어.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이만큼은 의미인데 의미가 중요할 때가 있고 사실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여기는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세종대왕이 한 업적이고 그리고 여진 이 의미를 만들어낸 그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둘 다 중요해요. 자,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다음은 일본이에요.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막부 정권이 무엇인지까지 알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이거는 개인에게 맡길게요. 각자 알아봐. 왜냐? 작년에 배웠을 것 같거든. 에도 막부라고 하지. 이 막부라는 거는 무엇인지까지 설명하면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할게요. 얘네랑 뭘 맺었다? 교린 관계를 맺었다. 교린 관계가 뭐라고? 친분 관계라고. 어떨 때는 이제 잘 지내고 방금 여진이랑 그랬던 것처럼 어떨 때는 못 지내는 관계가 교린 관계예요. 자, 볼까? 교린을 맺었어. 근데 누가? 외구가 뭘 했어? 일본 해적들이 외구예요. 이 외구가 어디를 침범해? 서남쪽이 어딥니까? 동서, 서, 북, 남. 그러니까 서남쪽은 어디야? 여기야. 알겠어? 그럼 침략하자. 또 누가? 세종이 진짜 뛰어난 게 훈민정음 만들고 뭐 해시계 만들고 이런 문화적인 것만 한 게 아니라 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방금 본 사군 육진도 세종이고 대마도 정벌도 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세종은 대마도를 토벌했어. 대마도가 어디야? 약간 신기한 섬이에요. 땅으로 치면은 여기 대마도 제주도보다 가까워. 이게 이제 역사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야 독도가 일본 땅이면 대마도 우리 땅이지 이런 말도 할 정도로 정말 가까운 곳이 이 대마도인데요. 대마도에는 섬의 주인인 도주가 있어. 도주 섬도 주인주 해서 섬 주인인 도주가 있는데 이 대마도에 해적들이 많아. 그래서 세종이 이종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대마도를 정벌했어. 이때 이후로 관계를 안 맺었는데 나중에 대마도의 주인인 도주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너네가 파는 물건들이 필요해. 제발 우리랑 관계 맺어줘 라고 하니까 몇 가지 항구들을 일본인들에게 열어줘요. 그 항구가 제포, 부산포, 연포라는 세 가지 항구입니다. 제, 부산, 연포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제포, 부산포, 연포라는 세 개의 항구 그러니까 뭐다? 3포 세 개의 포구를 열어주어서 일본인의 뭘 허용해? 거류와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였다. 거류가 뭘까요? 거주,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머물면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한된 무역은 여진이랑 똑같죠. 여기 머물면서 조금 무역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삼포에서. 근데 이 삼포에 있는 외관을 중심으로 제한된 무역만 해주다 보니까 우리 해적들 뭔가 그렇게 이해심이 깊은 사람들일까? 아니야. 해적들은 당장 그냥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해적들이 결국 소송을 일으켜서 삼포 외란으로 이어집니다. 외란이 뭘까?
일본인들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나 볼까? 그냥 읽어보자. 사신을 보내서 교류도 했어.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로도 교류를 했어. 그 다음에 삼포에서는 민간인들이 하는 교류가 있고 외관이 그걸 주도하기는 해. 자, 일본인의 수가 너무 늘었어. 삼포를 우리가 열어주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오길 바란 건 아니었어. 근데 얘네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름이 너무 많아. 좀 줄어들자. 니네 다 나가 하고 무역 이만큼만 해 라고 점점 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일으킨 게 삼포 외란이다 라는 흐름이에요. 다시 삼포 열어준 것까지 끊어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교역을 외관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도 하나의 팩트야. 근데 사신을 보내 교류하는 거는 국가 공적인 내용. 그 다음에 삼포에서 한 거는 약간은 사적인 내용. 근데 이 두 가지 교류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린 좀 부담스러웠어. 야, 우리 이렇게까지 큰 규모로 교류하길 바란 건 아니었어. 니네 좀 짜줘봐 하니까 이걸 통제를 했어. 그래서 일어나는 게 무엇이다? 삼포 외란이다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그 외에 이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랑 맺은 외교 관계인데 이거는 그냥 큰 내용이 없이 그냥 진짜 읽어보기만 하면 돼. 사진 보냈고 걔네들 토장품 자기들 땅에 나오는 특산물 가지고 왔고 우리는 이런 거 줬다.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4대 교린인 게 이해가 되니까 4대가 무엇인지 교린이 무엇인지 구분해 보시고 각각을 어떤 나라랑 어떻게 맺었나 이런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